파일 바꿀게요.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이론, 분석 작업 4, 죄송합니다. 5, 시나리오. 자, 시트명 시나리오 2. 시나리오 2. 교재 149페이지. 자, 준비되셨으면 제가 내용을 읽겠습니다. KS마트 특별기획전 원피스 판매 현황표에서 마진율과 할인율 셀이 마진율과 할인율 셀 찾아보니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다음과 같이 변동, 즉 바뀐다는 거, 원본값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판매 금액의 합계, 판매 금액의 합계 여기네요.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결과값이네요. 그러면 뭐 유추해 보건데 마진율 할인액이 이 판매 금액 합계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성립이 안 될 거니까 일단 그 정도. 그래서 셀의 변동 시나리오를 잡자. 시나리오가 뭐냐면 원본값이 바뀌는 걸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원본값을 바꾸는 사항을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시나리오. 자,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자, 그러면 일단 판매 금액 합계까지 오는데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관심의 대상은 여기입니다. 일단 내용 자체가. 그 다음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이 사에서 이 구조.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러면 C4, D4, C4 여기도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판매가. B4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매입원가. 자, 그 다음 B4, A13 마진율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T4 판매 수량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럼 이렇게 일단 이렇게 파악을 한번 해봅시다. 그때 관심을 두고 있는 원본값은 요거 2개, 그리고 관심을 두고 있는 결과값은 요거 1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내용 파악은 마진율과 할인율을 바꾼다. 원본값 1개 이상을 바꾸는 걸 우리는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원본값이 바뀌는 사항을 우리는 시나리오라고 그러고요. 이런 원본값을 바꾸는 사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만드는 데가 어디냐면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곳에서 만듭니다.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셀 포인트 위치 상관없습니다. 데이터에 잠깐만요. 그 전에 시나리오 원본값이 바뀌는 사항을 만들기 전에 첫 번째 삼각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E10 셀의 이름은 판매 금액 합계, 이 F10 셀의 이름은 이익 금액 합계, A13 셀의 이름은 마진율, B13 셀의 이름은 할인율로 정의하시오. 자, 제 화면 봅니다. 혹시 이름 정의라는 용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셀이나 셀 범위에 의미 있는 이름을 부여하겠다. 기억 안 나세요? 이 범위는 원래 공식적으로 C5에서 C12라고 부르는 게 공식적인 거지만 앞으로 이 범위는 C5에서 C12라고 부르지 않고 의미 있는 이름 제품명이라고 부르겠다. 기억나세요? 이때 셀 하나나 셀 범위에 대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E10 셀 선택하시고 그 다음 이름 부여는 이름 상자에 가서 합니다.
판매 금액할게. 오타 조심. 엔터 치시기 전에 오타 확인. 엔터. 오타가 일단 안 생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F10셀 선택하시고, 네? 잠깐만요. 제가 문제 파악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판매 금액의 합계만 해당 사항이 아니고 이익 금액의 합계도 있군요. 그럼 이익 금액 합계도 수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결과값이네요. 여기다 관심을 두고 있네요. 그다음 여기에 또 영향을 주는 여기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 여기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익 금액 여기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 계산 수식 이사 B13 이번 B13 할인율 숫자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 그러면 어쨌든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관심을 두고 있는 원본값도 여러 개 중에 2개, 결과값도 중간 결과든 최종 결과든 수식으로 구성된 결과값이 여러 개 중에 2개 관심을 가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E10셀 선택하시고 판매 금액 합계 F10셀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 가셔서 이익 금액 합계 엔터 치시기 전에 오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엔터. 그 다음 A13셀의 이름은 마진율 A13셀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 마진율 오타 확인하시고 이상 없으면 엔터. B1013셀 선택하시고 할인율 자, 이렇게 해서 의미 있는 각각의 셀에 의미 있는 이름을 부여하신 다음에 자, 2번째 삼각형 읽겠습니다. 시나리오 1. 즉 시나리오는 원본값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이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 증가. 시나리오에는 이름이 있어야 되죠. 마진율 45%, 할인율 3%, 원본값이 바뀌는 상황이 이 정도 값이 바뀐다. 그 다음 시나리오 2, 2번째 시나리오가 또 있네요. 원본값이 바뀌는 상황이.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 감소, 마진율은 25%, 할인율은 8%로 설정하시오. 자, 이런 원본값이 바뀌는 사항을 시나리오로 이 시나리오 작성은 어디 가서 하냐면 데이터의 예측,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곳에 가서 처리합니다. 시나리오 관리자. 자, 시나리오가 여기 등록이 돼 정의된 시나리오, 즉 시나리오 작성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 작성을 추가라 그럽니다. 추가. 시나리오 첫 번째 사항, 원본값이 바뀌는 사항의 이름은 이익 증가, 오타 조심. 자, 여기서 변경 셀이란 건 원본값을 이야기합니다. 원본값 몇 개? 관심의 대상이 2개. 인접해 있으니까 범위 설정 드래그. 자, 그리고 확인 단추 눌러서 다음 단계에 가서 물론 떨어져 있는 건 컨트롤 키 이용하시면 되고요. 1개 이상의 숫자, 1개 이상의 원본값을 바꿉니다. 1개 이상. 확인, 지금은 2개. 그러면 마진율, 할인율. 여기가 이름이 부여가 되지 않으면 셀 주소 A13, B13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 값이 45%, 할인율 3%. 그 다음 사항이 더 있었죠. 2번째 사항이 있었죠. 그러면 사항을 만들어야 되죠. 추가 시나리오 추가. 시나리오의 이름은 이익 감소, 변경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원본값 몇 개? 2개. 인접해 있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저게 안 맞으면 다시 드래그. 그리고 확인 단추 눌러서 다음 단계에 가세요. 이름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름의 셀 주소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값은 25% 마진율, 할인율은 8%. 더 이상 작성할 내용이 없죠? 확인. 그러면 나가시면 시나리오 관리자 창에
작성된 시나리오가 두 개가 화면에 보일 겁니다. 일단 잠깐만 제 화면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 화면에도 마찬가지고 35, 5%죠. 자, 그러면 작성된 시나리오를 선택합니다. 이익전가 35. 자, 표시 누르면 여기 원본 값이 얼마였죠? 45, 3이었죠. 표시 단추 누르면 여기 45, 3으로 바뀝니다. 이게.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판매 금액, 이익 금액 바뀌겠죠. 그러면 합계도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이익 감소 선택합니다. 표시 단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진율 25%, 8% 마진. 됐어요? 자, 닫혀서 일단 나갈게요. 그리고 원래 값이 35였나요? 35인가요? 5, 35%, 5% 다시 바꿔놓으세요. 원본 값으로. 자,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익 전가라는 시나리오에 의해서 바뀌었던 내용들 다 기억나세요? 이익 감소라고 하는 시나리오에 원본 값이 바뀌었죠. 결과도 바뀌었죠. 그 값들 다 기억나세요? 기억하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그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떻게 서로 비교해가면서. 자, 다시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갑니다. 그런 것들, 변화된 값들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비교하면서 봐야 되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요약이라고 합니다. 요약. 클릭. 그러면 요약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약 보고서라 해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목요연한 표 형태로 이렇게 비교해 줍니다. 그 다음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은 뭐 오늘 배웠던 행과 열의 이렇게 구조로 만들어 줍니다. 이거. 그래서 일단 시험은 교재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149페이지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시나리오 시트 바로 앞에 위치하시오. 즉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서 첫 번째 항목입니다. 일목요연한 표. 시트상에 이렇게 내용이 나타나고 결과셀은 여러 개의 결과값들 중에 한 개 이상 관심을 두고 있는 한 개 이상 뭐였죠? 문제의 내용이 판매 금액, 이익 금액 합계 인접해 있으니까 범위 설정 그리고 확인 단추 누르시면 선택되어져 있는 시나리오 2 시트 앞에 항상 시트 삽입은 항상 기준값 앞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참고 표시 읽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작성 시 정답과 일치하여야 하며 오자로 인한 부분 점수는 인정되지 않음. 자, 제 화면 볼까요? 오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입니다. 셀 주소 입력하실 때 오타. 그 다음에 시나리오 이름 작성하실 때 오타. 각각의 셀에 시나리오 원본 값 바꿀 때 오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저 따라옵니다. 잘못되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인지가 되었다면 시나리오 요약 이 현재 이게 잘못되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 시트는 필요 없죠. 시트 지우는 거 아시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 지웁니다. 수정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삭제 지웁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개는 셀의 이름 수정은 어디 가서 하죠? 수식 정의된 이름 우리 교재 셀 서식이라는 파일에 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제가 이거 다 설명 다 드렸습니다. 교재에 있습니다. 20몇 페이지인지 30몇 페이지 있습니다. 이름 관리자 창에 가시면 작성된 이름이 이렇게 보인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뭐 편집 단추 클릭. 자, 그러면 하나 확인하고 갈게요. 이름 바꾸는 거 여기서 바꾸면 됩니다. 그 다음 참조 대상은 셀이나 셀 범위가 되고요. 그 다음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기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참조 대상은 상대 참조가 아니고 무조건 절대 참조입니다. 달러가 붙는 절대 참조로 항상 구성이 됩니다. 셀 범위가 되든 셀 주소가 여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확인. 그래서 수정을 했다고 가정하고 나갈게요. 닫기. 그 다음 또 어디가 잘못될 수 있다고요? 데이터 탭에 시나리오 작성할 때 예측에 가상 분석에 갑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관리자. 그러면 시나리오에 대한 요구한 추가 만든다는 새로 만든다는 이야기고 삭제는 지운다는 이야기겠죠. 시나리오. 그러면 편집.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름 수정, 변경 셀 수정, 다음 단계에 가서 값 수정, 확인. 그다음 이익 감소, 또 다른 시나리오 선택에서 편집. 시나리오 이름 변경 셀 설정, 재설정, 확인.
그리고 각각의 원본값 재설정, 그리고 확인. 병합은 어떤 의미냐면 다른 파일에 이런 비슷한 시나리오가 있으면 여기다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가져와서 추가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들 필요한 건 요약, 다시 시나리오 요약을 다시 만드셔야 됩니다. 일목요연하게 보기 위해서 요약 단축 클릭, 시나리오 요약, 변경 결과 셀 2개, 인터페이스가 범위 설정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확인 단추 누르면 선택되어 있는 시트 앞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수정하는 것까지. 자, 시나리오 3 갑니다. 교재 152페이지. 자, 여기도 같이 할게요. 8월 학원 운항 현황표에서 과목당 수강료 강사료 셀이,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부터 과목당 수강료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셀이네요. 원본값 강사료도 마찬가지 숫자로 구성된 원본값이네요. 셀이 다음까지 변동한다. 원본값이 바뀐다. 이익합계 셀, 이익합계 셀 여기네요. 이건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여기다. 자, 그러면 원본값, 자, 그러면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게 H사에서 H9입니다. H사에 가니까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이익, D사,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A14, 숫자네요. 그 다음에 D사, B4, C사, B4 전체 학생 수 숫자로 구성되어져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C사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내용 파악 중입니다. 지금 이 금액은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F4 강사료, B14 이 강사료, 그 다음에 E4 강사수, 그 다음에 여기 수식, 그 다음에 G4 기타 잡비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러면 이 많은 원본들 중에 강사료 수강료를 변경할 거고요. 그러면 입금액 강사료 이익이 바뀔 거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이익 합계가 바뀌겠죠. 이렇게. 관심은 여러 개들 중에 두 개, 결과 원본값 2개, 결과값 1개에 영향을 준다. 자, 그게 이제 그 내용이고, 이때 A1 셀의 이름은 과목당 수강료, A1, 죄송합니다. A14 셀 선택하시고, 죄송합니다. A14 셀 선택하시고, 과목당 수강료라고 이름 정의, 엔터. B14 셀 선택하시고, 셀의 이름은 강사료, 이름 상자에서 강사료라고 입력하시고, 부지런히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 다음 H10 셀 선택하시고 이익합계 이름 상자에 가셔서 이익합계, 자, 첫 번째 시나리오 1, 시나리오 이름은 10% 이상 과목당 수강료 및 강사료를 각각 10%씩 인상된 값으로 설정. 시나리오 2, 시나리오 이름을 20% 인상이라고 설정하고 과목당 수강료 및 강사료를 각각 20%씩 인상된 값으로 설정하시오. 자, 시나리오 원본값이 바뀌는 사항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셀포인트 리드 상관없이 시나리오 원본값 바뀌는 사항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시나리오 관리자에 가서 합니다. 데이터 예측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처리합니다. 시나리오 작성 추가, 시나리오의 이름은
10% 인상 오타 조심. 변격셀은 한 개가 아니고 2개 이상. 1개 이상. 그 중에 2개. 인접해 있으니까 범위 설정 드래그. 그리고 확인 단추 눌러서 다음 단계에서 값을 설정하시는데, 자, 잠깐만요. 과목당 수강료 및 강사료를 각각 10%씩 인상된 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4만이잖아요. 그럼 10% 인상된 값은 얼마죠? 44,000이 되줘야 됩니다. 말이 다르고 다릅니다. 인상된이라고 했습니다. 된 값이라고 그랬습니다. 강사료 90만에서 10% 인상된 값 99만.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나리오에 대한 사항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 두 번째 시나리오 사항을 만들려고 합니다. 추가 단추 클릭. 시나리오의 이름은 20% 인상. 변경셀 틀리면 다시 재설정. 관심의 대상이 되는 원본값은 여러 개 중에 2개. 확인. 다음 단계에 가서 20% 인상된 값 48,000. 그 다음 강사료 90만에 20% 인상되니까 18만원 더 더해줘야 되겠네요. 108만 180 108만. 이건 계산해서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되긴 한데 또 그냥 그거보다는 그냥 직접 숫자 값을 입력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더 이상 만들 사항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확인. 그리고 네 번째 삼각형 봅니다. 위 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시트는 시나리오 3 바로 뒤에 위치하시오. 자, 일단 요약 보고서 만들러 갑니다.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결과셀은 몇 개의 관심을 가진다고요? 1개 이상 중에 1개만 이익 합계에 대해서만 H10셀. 그리고 확인 단추 누르면 시나리오 3 시트 앞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라는 시트가 완성이 되어진다. 만들어진다. 확인. 끝인가요? 네? 아니죠. 문제는 시나리오 3 시트 바로 뒤라 했잖아요. 그러면 자, 마우스 포인터 시나리오 요약 시트 위에다 마우스 포인터 올려두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동 복사. 분석 작업 5 시나리오 시트 앞에. 자, 시나리오 3 뒤에 가려면 시나리오 3 결과 시트 앞에다 둬야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시나리오 3 뒤에 가려면. 그리고 복사본 만들기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똑같은 걸 만들겠다는 게 그냥 이동만 시킬 겁니다. 이동. 자, 확인 하면 이렇게 됐어요. 자, 제 화면 봅니다. 시트 이름에다 마우스 포인터 올릴게. 포인터 이렇게 올려두시고 드래그. 시트 이름을 클릭 드래그. 그러면 역삼각 형태의 표시 나타나는 거 보이세요? 위치 표시입니다. 이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에다 컨트롤 키 조합하면 뭐가 되죠? 복사. 자, 앞에 보세요. 드래그 하실 때 컨트롤 키가 이렇게 누르시면 플러스 기호가 이렇게 포인트에 보입니다. 이건 복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사. 이렇게 복사. 필요 없으면 삭제. 자, 저장하시고 시트의 작업이 끝났으니까 저장. 자,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시나리오 1 시트로 가겠습니다. 교재 146페이지. 마무리하세요. 스스로. 저처럼 뭐 영향을 주는 원문값 다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문제 있는 대로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하시면 문제 다 내용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일단 문제 내용을 파악해 보시면 세율을 변동한다 그랬죠. 그러면 원본 값이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 세율 한 개. 그 다음 결과값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중에 이 세 개에 대해서만. 그래서 이름 부여하라 그랬습니다. B18셀 선택해서 세율 제 틀린 거 있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C7셀 선택하시고, 소개 1월, C12셀 선택하시고, 소개 2월, C16셀 선택하시고, 소개 3월, 그리고 사항이 바뀐다.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시나리오 사항을 바꾸는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추가, 세율 인상, 변경셀 원본값, 여기서는 한 개, 확인 단추에서 다음 단계에서 값 변경 15. 두 번째 시나리오 추가 세율 인하 변경셀 한 개의 세율값 한 개 확인. 이때 숫자 값은 9%로 설정. 그리고 확인. 그리고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라는 걸 만들었는데 있죠. 요약 시나리오 요약. 이때 결과값은 한 개가 아니라 세 개 떨어져 있네요. 그러면 클릭. 왼쪽 컨트롤 키 누르시고 나머지 셀 주소 클릭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시면 형태가 콤마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콤마가 익혀두세요. 나중에 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어딘가에서. 자, 확인. 화면 보시는 거 맞아요? 자, 확인. 그러면 시나리오 요약식 보고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오타가 있으면 다시 재작성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자, 오늘 함수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파일 열기 찾아보기 이론 폴더에 있는 계산 작업 많이 안 했네요. 앞에서부터 이제 안 한 거 있으면 앞에서부터 하나씩 해나갈게요. 자, 잠깐만요. 참여 안 했고. 자, 그러면 계산 작업 파일 하시기 전에 자, 파일 탭에 파일 하나 더 열어야 되겠네요. 열기, 찾아보기, 커마 리업 엑셀 기능.
그 말 엑셀 기능. 시트는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찾기 함수 찾기 참조. 자, 준비되셨으면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표를 보시고 부장의 직위수당은 이 표에서 부장에 해당되는 직위수당 18만이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지시를 내렸을 때 여러분이 18만에는 부장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부장을 요 표에 가서 찾았습니다. 이 표를 우리는 기준표, 참조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를. 부장을 찾는 각 부장을 가지고서 기준표에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장을 찾기 위해서 흘러가는 방향이 어느 쪽이죠? 아래쪽 방향, 수직 방향이네요. 수직이 영어 단어가 버티칼인가요? 거기에 해당되는 직위수당값을 방금 여러분 읽었죠? 이 사항을 처리해 줄 수 있는 함수가 버티칼 룩업이라는 함수였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4개를 할 건데 4개의 함수가 어렵습니다. 버티칼 룩업이라고 합니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인수 공부하러 갈게요. 수식에 함수 삽입. 범주 모두라고 할게요. 일단. 그리고 vlookup이라는 함수 찾으시고 vlookup 확인. 자, 첫 번째 인수 lookup value 액면 그대로 찾는 값. 천열에서 찾으려고 하는 값 뭐죠? 부장이었죠. 직접 입력할게요. 부장 문자 직접 입력 이중 다운표 문구 처리. 테이블 어레이 기준표의 범위를 이야기하는데,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선택하는 방법인데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은 제목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제목이 선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요. 제목은 표의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하는 부분, 아까 여기 부장을 찾기 여기를 비교하고 있었죠. 그래서 비교하는 부분이 항상 앞에 있어야 하면 돌려받아야 될 직위수당이 연속해서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테이블 어레이 번역하면 표의 범위라는 이야기입니다. 표의 범위. 그러니까 드문드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연속해서 선택합니다. 그 다음 칼럼 인덱스 넘버 열번호.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결과값 표시와 열번호. 자, 지금 제가 부장에 18만을 찾으러 갔죠. 그럼 제가 과장은 직위수당이 얼마입니까? 하면 15만. 대리는 얼마입니까? 12만. 사원은 얼마입니까? 10만. 그러면 직위수당 이건 열입니까? 행입니까? 아까 세로 방향 열이라 그랬죠. 직위수당 열이 필요하고 열에 있는 값이 필요하거든. 우리 지금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건 몇 번째 열이죠? 여기서 선택한 범위 내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이다. 그래서 칼럼 인덱스 결과값 표시와 열번호 3. 자, 네 번째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false,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true. 이거 가지고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겁니다. 네 번째 인수는 비교시 일치 유무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뭘 비교하고 있죠? 지금 여기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부장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찾으려면 false라는 값을 적든지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려면 true라는 값을 적어라. 그럼 여기 true를 적어야 됩니까? false를 적어야 됩니까? 오케이. false입니다. 이건 직관적으로 판단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표현이 필요한 거지 비슷하게 일치하는 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부장을 찾으러 간 거잖아요. 보장을 찾으러 간 것도 아니고 버장을 찾으러 간 것도 아니고 정확한 부장을 찾으러 간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일치 폴스라는 인수값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뭐 대문자를 쓰든 소문자를 쓰든 상관없고요. 어차피 대문자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18만이라는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죠. 확인. 자, 이번에는 사항을 바꿔서
오른쪽에 있는 이 표를 이용해서 과장의 기본값은 얼마이죠? 일단 이건 암산입니다. 암산. 그러면 과장을 들고 쭉 찾으니까 300만이군요. 기본값이. 네? 자, 그러면 찾는 값 과장을 들고서 기준표에 가서 과장을 찾았습니다. 이때 과장을 찾기 위해서 흘러가는 방향이 오른쪽 방향, 즉 수평 방향이죠. 수평은 영어 단어가 호라이전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해당되는 기본급 값을 읽어냈습니다. 에 맞는 함수가 h 누급이라고 합니다. 호라이전 누급이라고 해서. 자, 빈 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h 누급 찾으시고 h 요 상이 방금 요 상이 맞는 함수가 h 누급입니다. 확인. 자, 그러니까 V룩업, H룩업 같은 의미인데 비교 방향이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흘러가는 비교 방향이 좀 틀리다는 거죠. 하나는 수직, 하나는 수평. 자, 자, 찾는 값 과장을 들고 갔습니다. 직접 입력할게요. 문자 이중따옴 빈부 처리 테이블 어레이 기준표의 범위인데 이때도 마찬가지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하는 부분이 항상 앞에 있어야 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준표의 범위, 표의 범위, 테이블 어레이 아마 large나 small이라는 함수 하실 때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low index number 결과값 표시할 행번호. 자, 방금 제가 과장에 300만 읽었죠. 그럼 부장에 얼마? 350만. 대리에 240만. 사원에 180만 이렇게 읽겠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본급 가로 방향이니까 뭐 행. 기본급 행에 있는 게 필요하고 기본급 행은 몇 번째 행이죠? 기준은 위에서 선택한 이 범위 내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행이다. 그래서 행번호 2. 그다음 네 번째 인수 밑에 다시 한번 더 읽을게요. 논리값, 즉 트루 값이나 폴스 값을 설정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트루,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폴스. 자, 어디를 비교하고 있다고요? 여기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시 일치 유무. 문자 비교죠. 문자는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일치, 폴스. 그리고 확인. 그래서 기준표를 이용하는 함수가 V룩업, H룩업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오후에 할 건데 인덱스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두 개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기준표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올 때 어디 걸 가져오는지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걸 가져와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찾을 때의 방향이 비교 방향이 수직, 수평에 따라서 V룩업, H룩업 쓴다는 겁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폴스 트루에 대한 인수도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일단 저장해 두시고